대한민국은 물질 만능, 결과 만능주의 사회다. 과정과 경험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결과를 본다. 게임을 하면서 즐기지 못하고 돈을 주고 대리라도 돌려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논문 표절, 학력 위조 등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성공해서 남을 밑으로 내려가려는 천박한 습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것은 학벌주의와도 연결되는 한국인 고유의 문제점이다. 한국식 집단주의와 체면 문화는 남을 의식하고 눈치 보는 성향을 심화시켰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폐해로 노동을 천시하는 시선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이것은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에게서 더 심하다. 힘들어 일하기보다는 손쉽게 돈을 벌어 예쁘게 꾸미고 사치를 부리고 싶은 여성들이 많았다. 한국이 성냄의 대국이었던 것은 기성세대의 잘못된 유흥문화 탓도 있지만 한국 여성들의 성노화가 더 컸다. 사람들은 돈만 벌면 장땡이란 식으로 더욱더 물질적인 가치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인구 밀집과 SNS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비교 문화는 심화되었다.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닌 멋진 사진을 남기는 게 여행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만 살며 그러다 보니 겉모습과 거칠에만 중요시하게 되었다.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관계지향적이고 집단주의적 성향이 심하다. 학연, 혈연, 지연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자아를 찾는다. 이것은 누구의 부모나 누구의 자식으로 불렸던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영향이 크다. 어느 그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룹을 나누고 사회화시킨다. 거리낌 없이 타인에 대해 간섭하고 가르치려 한다. 수직적인 상하관계 문화 탓에 나이, 학벌, 재력 등 타인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그 순간 타인의 의견은 무시된다. 어떤 사안이나 의견을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 판단할 지성이 없으니 전문가 의견에만 매달린다. 이성은 없고 감정만 있는 대법 문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동도 잘 된다.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이나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도 다수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비정상인, 내국노 취급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있다. 이것은 전체주의고 파시즘이다. 한국은 고유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고 획일화된 개성 말살 교육의 영향으로 자아에 대한 탐구심이나 지적 욕심이 낮다. 얄팍한 지식은 있지만 생각할 줄은 모르는 좀비와 같은 상태. 책을 멀리하면서 온갖 자극적인 미디어만 보고 연예인을 숭배하거나 따라하는 문화는 이것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류사에 이렇다 할 업적조차 없고 노벨과학상, 문학상 연계인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의 교육은 말 잘 듣는 노예를 양산하고 물질적 사회적 성공만을 중요시했다. 다 똑같이 의사, 판사, 공무원만을 꿈꾸는 사회, 그런 직업을 갖지 못했거나 돈 없는 사람들을 패배자 취급하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현재 출산율 멸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식 집단주의는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필요했었지만 창의력과 개성이 중시되는 미래사회로 갈수록 원시적인 인간일 뿐이며 도태된다. 앞으로는 소비와 허영심의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최근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개인주의화되었거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방임에 가까운 자유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었고 나이가 어린데도 과거로 역행하는 사람들과 아직도 20세기에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교육 현장에서 급격히 여교사 비율만 높아졌고 전교조 교육의 문제, 부모들의 과잉보호로 인한 교권 추락 등 한국의 교육은 점점 더 망해가고 있으며 아이들은 물질주의와 계급주의만 배우고 창의력은 물론 지식 수준까지 제로인 깡통 상태로 자라나고 있다. 한국식 비페니즘 교육 등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억지로 가르치려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은 더욱더 심해진다. 비단 이것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고 애국심이나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다. 합리적인 설득 없이 더 이상 말을 들을 노예는 없다. 생각할 줄 모르고 선민의식에만 젖어있는 기득권 정치인과 그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부 기성세대들은 라떼 타령만 하며 옛날 방식에서 못 벗어났거나 사기 군법 유튜브나 페이크 뉴스 등에 나오는 내용만을 신뢰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만 찾아봐도 거짓말인 게 뻔히 드러나는데도 그들은 찾아보지 않는다.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의견과 비판을 등한시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곳에만 귀를 기울이고 장밋빛 환상에만 젖어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집단주의적 성향 때문에 국가와 본인을 동일시하고 이뤄놓은 정신적 가치가 없기에 열등감을 느끼며 위로해줄 수 있는 것들만 찾는 사람이 많다. 특히 기성세대들에게 외국인 반응 영상이나 사기 국뽕 유튜브들이 인기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으며 진실이 있다한들 남보다 먼저 알므로써 유리한 위치나 이득을 얻을 것만 생각한다. 윤리가 타락하고 남 잘 되는 건 못 보는 한국의 무고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꽤 많은 수의 한국인들은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서지 않거나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본인에게는 자비롭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이중성과 마녀 사냥. 2000년대 들어서 조금은 나아졌던 질서까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그 시기부터 많이 유입된 중국인들 때문일까? 저 사람도 어기는데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들과 만나서 미꾸라지가 물을 흐르놓듯 한국이 점점 중국화되고 있다. 한국인의 사악한 이면은 개인 대 개인보다는 집단 속으로 섞여 들어왔을 때 더 드러나며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더 심해진다. 한국이 서구화되면서 서양에서 철학, 합리주의는 거의 들여오지 않고 물질주의와 성적 타락만 가져왔다. 기존의 유교 문화와 종교 등으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억제되었던 도덕, 윤리적인 가치들은 타락했다. 종교계는 변질되어 영혼의 구원과 가르침이 아닌 물질주의와 성공만을 바라는 데에 물들었다. 정치와 법체계도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의인과 정직하게 살고 있는 성실한 사람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꼼수와 눈속임 사기질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말고식 정책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을 제대로 책임지게 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정치인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거나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일부 여성들의 그릇된 팬덤 문화도 한몫했다.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성이 없으니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고 정치인들은 그때그때 표파리와 말 바꾸기만 한다. 어설픈 정책 실패의 뒷감당은 국민 몫이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문제 해결만 할 뿐이다. 사람들은 물질주의에만 매달린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 K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와 함께 여촉 커뮤니티의 공감문화, SNS 비교가 이것을 더욱 더 심화시켰다. 현재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멸망 중이지만 만약 기사회생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갈아엎지 않는다며 구한말 역사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듯이 100년 후 미래에도 똑같을 뿐이다.